오늘 강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저서로는 어웨이크,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등의 책이 있고요. 다수의 방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독서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독서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독서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박세니 대표님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박세니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뜻깊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이 박세인인데 여자인 줄 아셨던 분 계실까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은광여고 평생 선생님 하시고 이렇게 퇴임하셨는데, 제가 77년생인데 당시에는 좀 굉장히 희소한 한글 이름으로 세니라고 지어줬는데, 세니가 센 이라는 뜻입니다. 센 이, 센 사람. 그걸 박세니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전 생각해보건데 센 점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나길 세지 않게 태어났는데 그 이름 때문에 계속 강박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라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놀림감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도 초등학생 때 넌 뭐가 세니? 하면 여기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는 물이 새니? 뭐 김이 새니? 박이 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파이터는 아닌데 좀 뭐 이렇게 싸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방황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정말로. 뭐 저도 여러분 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제 마음이 너무 편하거든요. 다 동료 같고. 근데 저도 책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책이 없었다면 제 삶을 뭐 상상조차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 책에서 얻은 걸 갖고 너무나 깊게 감사함을 뭐 느끼고 제가 변화했고 모든 삶의 조건을 바꾸면서 이걸 정말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죄 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1살 때부터 남들을 교육하는 걸 해서 실제 돈을 받고 21살 때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또 필드에서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책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뭐 정도 돼서 제가 유튜브를 할 줄 몰랐는데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을 부랴부랴 여러 권을 써서 한 5권 정도를 썼고, 원래 올해도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또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또 하나 6번째 책을 쓸 예정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게 좀 못내 아쉬운데, 그래도 여러분 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내공이 깊으시니까 제가 본질적인 얘기 몇 마디만 딱 해드려도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더 만들어내실 거라 믿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말고도 더 멋있는 표현들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제 삶에서 제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뭐 독서랑 돈을 막 꼭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독서를 끊임없이 자본주의 하에서 계속하는 사람들은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책을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해 볼 건데, 우선 저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남자인 줄 아셨고 제 유튜브를 나중에 한번 구독해 주세요. 2019년부터 쭉쭉 올라가긴 했는데 10만을 못 넘기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못내 한이 되지 않을까. 10만 넘겨야 되니까. 또 그렇고, 뭐 유명한 선수들, LPGA에서 김세영 프로나 이런 분들도 제가 6시간 정도 지도했더니 엄청난 또 성과를 많이 내셨고, 뭐 전 세계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제 유튜브도 같이 와서 촬영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강채영 선수라고 양궁 전 세계 랭킹 1위도 저한테 배우고 6시간, 그리고 또 다음에 멕시코 양궁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영역에서 가장 최고가 되기 위해선 멘탈, 마인드 이런 거 정립이 필요한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고 오늘 책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한테 좀 임팩트 있는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교육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많이 냈고 뭐 여러 가지 제자들 뭐 각 분야별로 몇만 명이 있긴 한데, 작년에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업을 그냥 제 수강생들한테 시켜버리자. 돈을 더 많이 벌고 인생을 바꾸게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하고 제가 연계돼서 1년 한 2, 3개월 동안 리크루팅을 100명 넘게 해서, 전무후무한 기록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 1등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물에서 제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GA라는 게 있어요. 원수사 말고 GA 35개 회사를 다 취급하는, 국내에서 가장 뭐 좋은 GA라고 생각하는데 A+에셋 코스피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제 제자를 또 보내서 또 사업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좀 바쁘고 그런 이유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지금 강의하는 데에서 나올 것입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요. 뭐 이게 강채영 선수고 김세영 선수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아닌가요?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변화할 때 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세상 변화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 1차 쇼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자가 드디어 만들어지면서 원숭이랑 인간이 정말 다름을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문명의 시대로 이제 가는 건데, 세상이 많이 바뀌죠. 2차 쇼킹한 일은 종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이가 만들어져서,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주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자가 죽으면 뭐 그 지식도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명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것처럼 이렇게 지식도 같이 죽었는데 이제 문자로, 종이로 남으니까 그 지식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더 업그레이드 된 그 후손들이 탄생이 되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계급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더 탄탄한 사람들이 계급 사회를 만들고, 이제 뭐 귀족, 노비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죠. 그 다음 세 번째 쇼킹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소수의 귀족만 지식을 독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빗장이 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까요? 사회혁명이 막 일어나고 신문제 폐지되고, 이런 부분도 이 변화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4차 혁명이라고 할까, 4차 어떤 쇼킹한 일은 뭐 이북 뭐 이런 거 통해서 전 세계 석학들의 어떤 강연 같은 것을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종이를 넘어서 우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처럼 더 많이 발전할 것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상을 걷겠죠. 여러분, 우리는 책을 좋아하는 거 맞죠? 저만 좋아하나요? 아니죠. 책을 사람이라면 책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근데 사실 책을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보셨죠? 근데 책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건데 책을 못 좋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변화에는 항상 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책을 좋아해야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책을 안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그 독서가 뭐다 할 때 바로 이 개념, 제어 창출의 기술이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독서를 안 좋아한다고 잘못된 표현한 겁니다. 못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데, 학창 시절에서 난 공부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안타까운 건데, 저도 한때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부 이퀄 어떤 학습의 즐거움, 기쁨, 그죠? 어떤 칭찬 이런 걸로 이퀄이 됐으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화장실에서 불 켜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껴봤기 때문에 난 공부가 싫다, 이런 어린애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독서를 좋아해야 하는데, 독서가 제어 창출의 기술임을 몰랐던 자들은 독서가 마치 필요 없는 무슨 취미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서는 취미 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의 삶의 그냥 아주 근원 중에 하나인 건데, 그것을 취미 활동이라고. 저는 제 취미에 독서 안 씁니다. 책 그렇게 많이 보지만 이건 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책 속에 큰 집이 있고 아름다운 미녀가 있고 그리고 금은 보화가 있다. 근데 아버지는 큰 집이 없으세요. 안 웃으시니까. 아버지는 금은 보화도 없으세요. 평생. 근데 어머니는 진짜 미녀예요. 네. 다행히 하나 딱 되셔서 저한테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도 여러 개 있는데 다 그 책에서 제 집이 나온 거 맞고요. 제 아내도 정말 아름답고 현명하고 나이도 적절하게 9살 차이 납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이것도 아내를 꼬신 멘트도 다 책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갖고 있는 전 물질에 너무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별로 그래도 누릴 건 다 누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뭐 비싼 뭐가 있다면 다 책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가 제어 창출의 기술이라는 걸 너무나 일찍 깨달아서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남들도 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곧 그가 읽은 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제 손에 그릇을 놨어요. 2개의 그릇이 있는데 크기, 모형, 종류, 재질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그릇에는 금은 보화를 가득 담았고요, 한 그릇에는 뭐 오물, 쓰레기 이런 걸 많이 담았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죠? 금은 보화 담은. 그러니까 똑같은 그릇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뭐죠? 내용물이죠. 인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은 곧 그가 읽은 책이다. 맞죠? 사람은 곧 그가 읽은 책이다. 이렇게 해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러분도 다 몸이 있으신데 우리가 뭐 100년 넘게 살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내가 오래 살래요. 100살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근데 뭐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100년 살잖아요. 보통 100년. 네, 많이 살아봤자 100년. 여러분의 몸은 뭘까요? 100년 동안 빌리는 임대주택입니다. 맞죠? 한 100년 정도 빌려 쓰시고 반납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임대주택인 몸 안에 누군가 기거하게 될 거잖아요. 누군가 기거할 때 이 세상을 움직인 스승,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기거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시정잡배가 들어오길 바라실까요? 명확하죠?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독서입니다. 영웅들이 쓴 책들, 그 위대한 스승들이 쓴 책들을 정말 내면화시킨다면 우리 몸 안에 그분들이 기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내 몸을 갖고 멋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분들로 하여금 내 손으로 멋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만들고,
그 우리의 몸으로 그분들이 진리를 실천하는 언행일치된 행동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우리도 더 멋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곧 그가 읽은 책입니다.